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사회초년생 재무설계로 추천받은 적립식 펀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카페, 블로그,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분들과 투자 상담도 해보고, 재무설계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게, 그건 바로 적립식 펀드 실패 사례예요. 사회초년생 재무설계다 뭐다 막 이러면서 금융주식이 전무한 20대 중반, 후반 친구들, 이제 막 취업한 친구들 데려다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막 자료 만들어서 이것저것 설명하고 단기, 중기, 장기 상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특히 원수원들 그런 다음에 종신보험 30만원짜리 하나 팔 목적으로 단기로는 또 펀드를 해야 된다라고 꼬시는 거죠.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요.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적립식 펀드 하나씩 팔아놓고 3년 정도는 적립식 펀드가 유리하고 투자의 기본 3원칙 좀 막 들먹이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뭐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 적립식 펀드 상품 추천해준 설계사들은요.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본인들이 수익을 냈었을까요? 제가 감히 장담하지만 대부분 절대 수익 못 냈을 겁니다. 예전부터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재무설계를 받고 나서 펀드를 추천받았거든요. 근데 수익이 안 나요. 돈만 날렸어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럼 모두 적립식 펀드가 수익이 안 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도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적립식 펀드를 할 때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펀드의 투입 비율, 설정일, 기준가, 순자산액 이런 것 물론 다 중요하죠. 펀드 비교하실 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판매하는 타이밍입니다. 원래 적립식 펀드는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는 게 기본이죠. 옆에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V자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를 첫날 1,000원에 구매를 하고 다음날 900원, 800원 이렇게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한 개씩 구매를 한 후 다시 사과 가격이 1,000원이 될 때까지 매수를 하다가 다시 되판다고 가정을 하시면 중간에 사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액이 생기죠. 그 차액이 결국 수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V자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1,000원에서 투자를 시작하고 1,000원에서 끝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적립식 펀드 상품을 추천한 설계사분들은요. 결국 정말 원초적인 금융지식을 갖고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랬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으면요. 반대로 역코스트 에버리지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V자 그래프를 계속 이어서 갖다 붙이게 되면 결국 A자의 그래프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A자 그래프의 형태는 아까 설명드린 수익 구조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적립식 펀드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적립식 펀드를 시작하고 3년 동안 V자 형태의 그래프가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펀드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결국 적립식 펀드의 수익을 꾸준하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상품을 팔아먹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원초적인 투자의 기초를 알려주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상품 하나 팔아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국 적립식 펀드의 성공 비결은요. 내가 V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회초년생분들에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 펀드를 선택할 때 목표 수익률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매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을 꼭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V자 그래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적절한 환매 타이밍을 관리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CMA 통장과 비슷한 종류의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셔서 증시 상황에 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휴식처 같은 공간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잘 이행을 하시더라도 적어도 적립펀드를 가입하시고 손해보는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투자의 정의는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고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나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적립식 펀드 또한 가입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 아님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받아보시려고 하는 분들, 제발 이런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합리적인 재무설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